그 클래스 안에서. 자, 그러면 볼까요? 주라는 건, 결국은 규제하려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 자, 어떤 외설적인 경우. 자, most patently offensive and influence. 한마디로, 정말로 명백하게 공격적인 외설성이 있는 외설물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엔시라는 게 뭐가 most lascivious display sexual activity. 한마디로 이제 정말 저급한 외설 형식의 그 표현 행위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주에서 당연하게 정부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런 obscenity 외설이라는 게 자, 공격적인 정치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건 한마디로 언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한 행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주정부에서 당연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형식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라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폭력의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리미널 하는 범죄화 시킬 수 있는 폭력의 위협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당연하게 범죄로 우리가 기소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누구를 향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폭력의 위협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위협은 뭘까요? 그 폭력의 위협이라는 게 결국은 수용법 1조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고 따라서 facial validity 이 경우는 뭘까요? 한마디로 합헌이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overwhelming interest in protecting safety 한마디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이익이 주이익이 넘쳐날 때 그죠? 한마디로 실익자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라든지 또 그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아무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특수한 케이스고 하여튼 이런 경우는 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another basis according different treatment to even content define surplus prescribable speech 다른 유효한 어떤 기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자, surplus는 이제 클래스 이제 한마디로 언론이라는 영역에서 밑에 부분이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형태이죠. 뭐 표현의 자유라는 형식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집회의 자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고 이 서클래스 밑에죠. 이런 부분들이 우연하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이제 부수적인 언론의 부수적인 효력을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라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랜턴 플레이타임 티어터 같은 경우인데 이건 이제 포르노 상영과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고 하여튼 연방대법원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구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쭉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제 selectivity,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적인 거죠. 그건 어떤 제한에 대한 선택적인 것들. 이런 뭔가 좀 논란의 여지 있지만 한마디로 뭘 조건으로 한다, 라는 거죠. Sovereign disagreement with what speaker may intend to state. 자, 화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sovereigns. 정부의 약조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게? 아주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화제라는 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언론의 자유를 구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 규정부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정부에서 제한하고 또 규정한 그 규정의 범주 틀 안에서 그런 약조 속에서 그 조건부에 한해서 우리가 그 제한의 선택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쭉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소위 헌법 문제를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데 헌법 문제는 역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추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언론의 자유라는 게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미국의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언론의 자유의 확대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죠. 사회가 물론 진보되고 있고 또 매체도 다양성도 많아지고 있지만 형태도 많아지고 하지만 과연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현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종편 같은 경우에 그냥 근거도 없이 떠든다든지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 쓰고 있는 각종 그 추측성 아무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 팩트가 아닌 뭐 이런 것도 활자화된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도구라는 게 신문이라는 도구를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지만 그걸 보는 이 소위 독자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지 또 믿어서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뉴스라는 게 굉장히 언론에서 생명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791년도부터 수용법 1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상 한 100년, 130년 가까이 사실은 언론의 신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964년도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미국의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도 이런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참고로 하여튼 이 헌법을 여러분들 맛배기로 보여드렸으니까 그 이후 문제는 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은 뭐죠? 그 뭐였더라? 그 다음은